북한 기무사령부가 2017년 3월 촛불 집회 당시에 위수령과 계엄령을 검토했다. 이런 내용의 기무사 문건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위수령과 계엄령, 이게 도대체 뭐고 법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오늘도 양지열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지금 문제가 된 문건이 이름이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입니다. 뭐 이 전시, 계엄 이런 단어가 이게 왜 들어갔지? 이런 궁금증이 있는데요. 예, 이런 단어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문건이죠.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지난해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헌법재판소에 있기 전에 국회에서 탄핵을 한 다음에 국회에서 의결을 한 다음에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다고 나서 기무사에서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촛불 집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탄핵이 기각되면 이 사람들이 뭔가 비정상적인 행동을 할 것이다. 쉽게 말씀드려서 폭도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 그걸 예측하고 만든 문건이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를 예상을 쓰고 시나리오를 만든 건데 첫 번째로 위수령이라는 걸 발동을 합니다. 이거는 좀 이따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근데 위수령을 발동을 해서 위수령만으로 해결이 안 될 경우에 계엄을 선포하겠다. 그런데 계엄을 하게 되면 계엄은 이제 기존의 경찰의 치안 병력 대신에 치안 경력 대신에 군이 나서서 이제 질서를 맡겠다는 거고 경찰 역할을 군대가 대신하는 거죠. 사법부도 필요 없고 행정권도 필요 없고 그다음에 뭐 언론 통제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는 건데 국회 기능 이런 것도 다 정지되고 그렇죠. 그 구체적인 내용이 너무나 놀랍게도 서울 수도권에 탱크 400대, 장갑다 1000대, 특전사부대 1,400여 명, 종합해서 군인 4,800여 명을 들여오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에 주둔시키겠다. 주둔시켜서 뭐 청와대 40대, 국회 40대, 뭐 헌법재판소 40대 이런 식으로 지금 탱크를 밀고 들어오겠다는 건데요. 이게 그림이 잘 안 그려지실 것 같아요. 혹시 이제 최근에 영화 같은 거 보신 분들은 뭐 택시 운전사 같은 경우 광주에서 군인들이 이렇게 시민들 시위하고 있으면 제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수준의 거를 계획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끔찍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그때 당시에 탄핵 관련된 집회는 굉장히 평화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러니까요. 정말 아주 사소한 폭행 같은 것들도 없어서 전 세계 언론이 연일 보도를 했었고 기억나는 게 당시에는 뭐 해외에서 관광객들이 오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집회에 참가했던 관광 상품처럼 되어버렸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폭도로 돌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계획을 세웠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죠, 사실은. 법적으로 이제 국민의 기본권, 뭐 인권과 상충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는 내라는 무죄로 이거를 수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올라오던데요.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요. 사실은 위수령이라는 게 여기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위수령. 왜냐하면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어찌됐든 만약에 시민들이 폭도로 돌변을 해서 경찰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상황이 된다면 바로 계엄을 선포하면 돼요. 대통령이. 왜냐하면 탄핵이 기각됐기 때문에 대통령은 그대로 대통령으로 남을 거거든요. 권한을 회복하니까. 근데 위수령이라는 건 뭐냐면 위수령이나 계엄령이랑 비슷비슷한 거 아니야? 같은 영자 들어가고 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위수 지역이라는 걸 알 겁니다. 본인의 군 부대가 담당하고 있는 지역인 거죠. 거기를 경비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위수 지역을 이 서울시 같은 지역에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이 그 지역에 원래 위수라고 하는 것은 군부대 시설을 보호하다는 거거든요. 군 자원을 보호하는 건데 그렇게 서울시의 일부 지역을 군시설처럼 설정을 해놓으면 마치 그게 군부대의 보호를 하는 것처럼 돌변하는 겁니다. 근데 이 위수령에 보면요. 어떤 조항이 있냐면 일반인들, 그러니까 민간인들을 향해서 군인들이 현행범으로 체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나옵니다. 근데 민간인들이 살인이나 강도 같은 걸 한다.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거기에 어떤 조항이냐면 폭행이 나옵니다. 근데 폭행은 법적으로 봤을 때 그냥 우리 시위하다가 왜 뭐 정말 심각한 폭력이 아니라 이 시위대를 막고 있는 뭐 경찰이면 경찰을 이렇게 몸을 좀 밀친다든가 하는 정도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법적으로는 다 폭행이 될 수. 폭행이거든요. 거기에 더 황당한 거는요. 조항에 저도 처음 봤습니다. 도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망가는 사람을 쫓아가서 체포할 수 있는 게 위수령과 관련된 조항에 들어있군요. 그러니까 도망이 범죄의 이름은 아니잖아요. 도망이란 범죄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습니다. 법률 조항에 도망이라고 돼 있어요. 물론 형사소송법상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뭔가 거동이 수상한 사람이 검문에 응하지 않고 도망가면 이게 잡아서 검문에 응하지 않고 도망간다면 잡을 수 있다는 건 있는데 그 도망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위수령에. 게다가 그리고 나서 그럴 경우에 폭행은 또 이어지지 않습니까? 제한적이지만 병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럼 왜 이게 문제냐면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폭행으로 과잉 진압을 하게 되면
혹시 또 여기서 유혈 충돌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1980년 광주와 같은 딱 그런 예.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그걸 빌미 삼아 계엄을 선포하겠다는 겁니다. 예. 이게 지뢰 같은 걸 설치해 놓은 거예요. 결국 위수령과 계엄이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위수령을 먼저 이제 선포를 해놓으면 예. 자연스럽게 계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럴 징검다리가 가능성이 굉장히 되는군요. 높아진다는 측면에서 이게 위수령을 넣었다라는 게 애초에 폭도로 돌변하면 계엄하면 돼요. 근데 그거를 유도하려 한 것이 아니냐, 유도할 가능성을 만들어버린 게 아니냐는 생각에서 그래서 아마 시민단체에서도 이런 정도면 내란 음모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내란 음모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느냐의 가치의 차이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이 기각된 상황을 예정한 거라서 예. 현직 대통령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현직 대통령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제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적인 의미의 쿠데타와는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예. 보면 내란 음모가 안 될 거고 국가의 주인이 누구냐. 위임받았지만 잠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권이냐 아니면 예. 국민이냐. 국민이 원하지 않아서 계속해서 시위를 하는데 그걸 무력으로 진압하겠다는 거는 예. 그것이 바로 헌법 정신을 위배된다라고 본다면 그건 내란 음모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일각에서는 군은 원래 최악의 상황에 대비할 수밖에 없는 조직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서 보면 기무사가 최악의 상황을 이제 미리 가정해서 이런 거 만든 것도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는 분도 계시던데요. 자유한국당 의원들 중에 일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로 보이는데요. 예. 두 가지 측면에서 이게 조금 성립하기 어려울 것 같은 게 당시 상황이 일단 그렇게 위급한 상황으로 보이지가 않았고요. 예. 두 번째로는 100번을 양보해서 정말로 위급한 상황이었다고 할지라도 기무사가 이걸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기무사에게는 이런 것을 사전에 준비하고 개혁할 권한이 없다. 기본적으로 계엄사령관은 대통령이 이 합동참모본부에서 그거를 선출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건데 예. 기무사가 왜 이거를 준비하고 문건을 만들죠? 게다가 그냥 계엄령만 한 게 아니라 위수령도 내리고 그 계획에는 누구를 예. 계엄 사령관으로 임명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기무사는 전체 군 조직으로 봤었을 때 누구를 임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국군의 지휘감독 체계 그 본류에서 만약에 계엄령을 선포할 거면 계엄사령관을 이제 임명한다든지 등등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무사가 이런 일을 기획하고 미리 준비했다는 것은 원래 권한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기무사의 원래 그럼 이 문건 작성 자체가 위법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겠네요. 자체도 위법적이고 꼭 밝혀야 될 부분은 이건 윗선의 지시 없이 이런 일이 있으려고는 생각하기 예. 어렵다는 부분도 앞으로 조사를 해야겠죠. 예. 사실 위수령이나 계엄령 이런 말 들으면 우리 한국 현대사의 그 어두운 그 몇몇 사건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에서 이런 게 언제 발효됐었고 어떤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위수령은 사실 한 50년대부터 있긴 있었어요. 근데 예. 이거 위수령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부대용이 아니라 실제 시위에 돌변하게 만든 거는 65년도에 이 김종필 전 총리 타계했었을 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예. 한일 협정이 잘못되고 해서 예. 전국적으로 시위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 위수령을 응용해서 이 시위를 진압하는 데 썼습니다. 그게 최초로 썼던 거죠. 일반적인 시민들의 활동에 대해서 위수령을 적용하게 된 이런 경우군요. 그렇죠. 그다음에 71년도에 그때도 이제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부정선거 규탄 시위가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또 79년도에 북마항쟁 당시에도 이 위수령을 응용해서 시위를 진압을 했던 거죠. 군을 동원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런 위수령이 계엄령으로 넘어가기엔 어떤 이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대부분 그렇다고 봐야 되죠. 위수령을 군이 들어와서 진압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과격한 진압이 이루어지기 쉽고 거기에 또 저항도 거세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 계엄이 이제 헌법에 보면 이 전시나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있었을 경우에 대통령이 계엄법에 따라서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렇게 내려지는 게 계엄령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엄령은 그나마 헌법이 근거가 있는데 위수령은 이거를 만들 수 있다는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수령도 굉장히 심각하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건데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분명히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법을 만들어서 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위수령은 상위법이 없습니다. 위수령 요즘 그 폐지 절차 밟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렇기 때문에 폐지를 해야 마땅한 거고요. 사실 그 마지막으로 17년대 쓰인 이후로는 30년 동안 쓰인 적도 없어요. 위수령은. 그러니까 사실 사문화된 법이나 마찬가지고 이게 상위법도 없이 그냥 대통령 명령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국회 동의도 필요 없습니다. 폐지하는 데도. 그냥 국방부에서 이거 폐지합시다라고 의견 모아가지고 대통령이 폐지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부터 하루빨리 없애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고 보니까 위수령은 그것 자체, 존재 자체가 위헌적 요소가 있는 거네요.
저 개인적으로는 100% 위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100% 위헌이다. 왜냐하면 근거 법률이 없는 상태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심하게 제약하니까요. 예. 어쨌든 기무사에서 이제 누가 만들었고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국방부에서 1차 조사를 하고 기무사 자체 개혁 TF를 출범을 시켰기 때문에 예. 개혁 TF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도 밝혀져야 될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기무사는 원래 이제 보안이라든가 예. 방첩을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간첩 잡는 데죠, 쉽게 예, 말씀드려서. 원래 그런 기능이죠. 근데 지금까지 기무사가 항상 문제를 일으켰던 걸 보면 90년대 뭐 선거 개입, 민간인 사찰을 했다거나 최근까지는 쌍용차 파업 현장에 기무사 군인들이 갑자기 나타나고 세월호와 관련해서 어떻게 유족들을 좀 잠재울 것인가 이런 것들을 기무사에서 문건까지 만들어가면서 최근 들어 연일 그런 사건들이 보도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기무사가 이대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맞느냐라는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죠. 일단 기무사 개혁 TF의 활동 결과를 좀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위임받았지만 잠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권이냐 아니면 예. 국민이냐. 국민이 원하지 않아서 계속해서 시위를 하는데 그걸 무력으로 진압하겠다는 거는 예. 그것이 바로 헌법 정신을 위배된다고 본다면 그건 내라는 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일각에서는 군은 원래 최악의 상황에 대비할 수밖에 없는 조직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서 보면 기무사가 최악의 상황을 이제 미리 가정해서 이런 거 만든 것도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는 분도 계시던데. 자유한국당 의원들 중에 일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로 보이는데요. 예. 두 가지 측면에서 이게 조금 성립하기 어려울 것 같은 게 당시 상황이 일단 그렇게 위급한 상황으로 보이지가 않았고요. 예. 두 번째로는 100번을 양보해서 정말로 위급한 상황이었다고 할지라도 기무사가 이걸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기무사에게는 이런 것을 사전에 준비하고 개혁할 권한이 없다. 기본적으로 계엄사령관은 대통령이 이 합동참모본부에서 그거를 선출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건데 예. 기무사가 왜 이거를 준비하고 문건을 만들죠? 게다가 그냥 계엄령만 한 게 아니라 위수령도 내리고 그 계획에는 누구를 예. 계엄 사령관으로 임명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기무사는 전체 군 조직으로 봤었을 때 누구를 임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국군의 지휘감독 체계 그 본류에서 만약에 계엄령을 선포할 거면 계엄사령관을 이제 임명한다든지 등등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무사가 이런 일을 기획하고 미리 준비했다는 것은 원래 권한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기무사의 원래 그럼 이 문건 작성 자체가 위법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겠네요. 자체도 위법적이고 꼭 밝혀야 될 부분은 이건 윗선의 지시 없이 이런 일이 있으려고는 생각하기 예. 어렵다는 부분도 앞으로 조사를 해야겠죠. 예. 사실 위수령이나 계엄령 이런 말 들으면 우리 한국 현대사의 그 어두운 그 몇몇 사건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에서 이런 게 언제 발효됐었고 어떤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건가? 국군 기무사령부가 2017년 3월 촛불 집회 당시에 위수령과 계엄령을 검토했다. 이런 내용의 기무사 문건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위수령과 계엄령, 이게 도대체 뭐고 법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오늘도 양지열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지금 문제가 된 문건이 이름이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입니다. 이 전시, 계엄 이런 단어가 왜 들어갔지? 이런 궁금증이 있는데요. 예, 이런 단어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문건이죠.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지난해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헌법재판소에 있기 전에 국회에서 탄핵을 한 다음에 국회에서 의결을 한 다음에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다고 나서 기무사에서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는데 예. 지금 촛불 집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탄핵이 기각되면 이 사람들이 뭔가 비정상적인 행동을 할 것이다. 예. 쉽게 말씀드려서 폭도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 그걸 예측하고 예. 만든 문건이죠. 그러면 예. 어떻게 할 것이냐를 예상을 쓰고 시나리오를 만든 건데 첫 번째로 위수령이라는 걸 발동을 합니다. 이거는 예. 좀 이따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근데 위수령을 발동을 해서 위수령만으로 해결이 안 될 경우에 계엄을 선포하겠다. 그런데 계엄을 하게 되면 계엄은 이제 기존의 경찰의 치안 병력 대신에 예. 치안 경력 대신에 군이 나서서 이제 질서를 맡겠다는 거고 경찰 역할을 군대가 대신하는 거죠. 사법부도 예. 필요 없고 행정권도 필요 없고 그다음에 언론 통제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는 건데 국회 기능 이런 것도 다 정지되고. 그렇죠. 예. 그 구체적인 내용이 너무나 놀랍게도 서울 수도권에 탱크 400대, 탱크 400대. 장갑다 1000대, 특전사부대 1,400여 명, 종합해서 군인 4,800여 명을 들여오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에 주둔시키겠다. 주둔시켜서 청와대 40대, 국회 40대, 헌법재판소 40대 이런 식으로 지금 탱크를 밀고 들어오겠다는 건데요. 이게
그림이 잘 안 그려지실 것 같아요. 혹시 이제 최근에 영화 같은 거 보신 분들은 예. 뭐 택시 운전사 같은 경우 광주에서 군인들이 이렇게 시민들 시위하고 있으면 제압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수준의 거를 계획을 했다라는 거죠. 예, 예. 근데 정말 끔찍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그때 당시에 그뭐 탄핵 관련된 집회는 굉장히 평화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러니까요. 어쨌든 정말 아주 사소한 폭행 같은 것들도 없어서 전 세계 언론이 연일 보도를 했었고 기억나는 게 당시에는 뭐 해외에서 관광객들이 오기도 했었어요. 예. 그런데 그 이게 집회에 무슨 참가했던 관광 상품처럼 네. 되어버렸었습니다. 그 예. 사람들이 폭도로 돌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계획을 세웠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죠, 사실은. 이게 법적으로 이제 국민의 기본권, 뭐 인권과 상충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는 내라는 못죄로 이거를 수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올라오던데요.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요, 사실은 위수령이라는 게 여기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위수령. 네, 예. 왜냐하면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어찌됐든 만약에 시민들이 폭도로 돌변을 해서 경찰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상황이 된다면 바로 계엄을 선포하면 돼요, 대통령이. 왜냐하면 탄핵이 기각됐기 때문에 대통령은 그대로 대통령으로 남을 거거든요. 권한을 예. 회복하니까. 근데 위수령이라는 건 뭐냐면 야, 위수령이나 계엄령이나 비슷비슷한 거 아니야? 같은 비슷한 거 아닌가 이런 영자 생각이 들어가고 드는데요. 뭐 이런 예. 생각이 들 예. 수가 있는데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위수 지역이라는 걸 알 겁니다. 예. 본인의 군 부대가 담당하고 있는 지역인 거죠. 거기를 예. 경비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위수 지역을 이 서울시 같은 지역에 설정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군이 그 지역에 원래 위수라고 하는 것은 군부대 시설을 보호하다는 거거든요. 군 자원을 보호하는 건데 예. 그렇게 서울시의 일부 지역을 군시설처럼 설정을 해놓으면 마치 그게 군부대의 보호를 하는 것처럼 돌변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예. 위수령에 보면요. 어떤 조항이 있냐면 일반인들, 그러니까 민간인들을 향해서 군인들이 현행범으로 체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나옵니다. 예. 근데 민간인들이 살인 예? 지금 위수령은 사실 한 50년대부터 있긴 있었어요. 근데 예. 이거 위수령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부대용이 아니라 실제 시위에 돌변하게 만든 것은 65년도에 이 김종필 전 총리 타계했었을 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예. 한일 협정이 잘못됐다고 해서 예. 전국적으로 시위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 위수령을 응용해서 이 시위를 진압하는 데 썼습니다. 그게 최초로 썼던 거죠. 일반적인 시민들의 활동에 대해서 위수령을 적용하게 된 이런 경우군요. 그렇죠. 그다음에 예. 71년도에 그때도 이제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부정선거 규탄 시위가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예. 또 79년도에 부마항쟁 당시에도 예. 이 위수령을 응용해서 시위를 진압을 했던 거죠. 군을 동원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런 위수령이 계엄령으로 넘어가기엔 어떤 이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대부분 그렇다고 봐야 되죠. 예. 위수령을 군이 들어와서 진압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과격한 진압이 이루어지기 쉽고 거기에 또 예. 저항도 거세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 계엄이 이제 헌법에 보면 이 전시나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있었을 경우에 대통령이 계엄법에 따라서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렇게 예. 내려지는 게 계엄령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계엄령은 그나마 헌법이 근거가 있는데 위수령은 이거를 만들 수 있다는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 위수령도 굉장히 심각하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건데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분명히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법을 만들어서 해라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위수령은 상위법이 없습니다. 위수령 요즘 그 폐지 절차 밟고 있다 이런 얘기도 그렇기 있던데요. 때문에 폐지를 해야 마땅한 거고요. 예. 사실 그 마지막으로 70년대 쓰인 이후로는 30년 동안 쓰인 적도 없어요. 위수령은? 예. 예. 그러니까 사실 사문화된 법이나 마찬가지고 이게 상위법도 없이 그냥 대통령 명령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예. 국회 동의도 필요 없습니다. 폐지하는데도. 그냥 국방부에서 이거 폐지합시다라고 의견 모아가지고 그럼 되는 대통령이 거군요. 폐지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예. 저는 이것부터 한이나 강도 같은 걸 한다.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거기에 어떤 조항이 나오면 폭행이 나옵니다. 예. 근데 폭행은 법적으로 봤었을 때 그냥 우리 시위하다가 왜 뭐 정말 심각한 폭력이 아니라 이 시위대를 막고 있는 뭐 경찰이면 경찰을 이렇게 몸을 좀 밀친다든가 하는 예. 정도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법적으로는 다 폭행이 될 수. 폭행이거든요. 예. 거기에 더 황당한 거는요. 조항에 저도 처음 봤습니다. 도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망가는 사람을 쫓아가서 체포할 수 있는 게 예. 위수령과 관련된 조항에 들어있군요. 그러니까 도망이 범죄의 이름은 아니잖아요. 도망이란 범죄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습니다. 법률 조항에 도망이라고 돼 있어요. 예. 물론 형사소송법상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뭔가 거동이 수상한 사람이 검문에 응하지 않고 도망가면 이게 잡아서 검문에 응하지 않고 도망가면 잡을 수 있다는 건 있는데 그 도망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위수령에. 예. 게다가 그리고 나서 그럴 경우에 폭행은 또 이어지지 않습니까? 제한적이지만 병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예. 그럼 왜 이게 문제냐면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폭행으로 과잉 진압을 하게 되면 혹시 또 여기서 유혈 충돌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1980년 광주와 같은 딱 그런 예.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그걸 빌미 삼아 계엄을 선포하겠다는 겁니다. 예. 이게 지뢰 같은 걸 설치해 놓은 거예요. 결국 위수령과 계엄이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위수령을 먼저 이제 선포를 해놓으면 예. 자연스럽게 계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럴 징검다리가 가능성이 굉장히 되는군요. 높아진다는 측면에서 이게 위수령을 넣었다라는 게 애초에 폭도로 돌변하면 계엄하면 돼요. 근데 그거를 유도하려 한 것이 아니냐, 유도할 가능성을 만들어버린 게 아니냐는 생각에서 그래서 아마 시민단체에서도 이런 정도면 내란 음모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내란 음모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느냐의 가치의 차이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이 기각된 상황을 예정한 거라서 예. 현직 대통령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현직 대통령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제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적인 의미의 쿠데타와는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예. 보면 내란 음모가 안 될 거고 국가의 주인이 누구냐.